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진로교육연구센터 이정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제가 진짜 사람인 것 같은가요? 사람 아닐 거라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지금 제 앞에는 촬영진과 저희 연구진 외에는 어떤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순간 제가 그런 상상을 해봤어요. 제가 AI라고 해도 화면 밖에 있는 선생님들은 의심하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진로 교육이 앞으로 우려해야 될 바가 그런 부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준비해야 되는 상황도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취지를 두고 오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앞서 황승록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 올해 12월에는 AI 진로교육 모델에 관한 연수도 따로 진행을 할 예정인데요. 그거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제가 오늘 선생님들한테 직접 말씀드릴 내용은 AI 진로 교육, AI 진로 체험은 이거다라는 말보단 우리가 앞으로 AI 진로 교육이나 AI 진로 체험을 어떠한 방향을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설계를 해야 될 건가, 조금 딱딱한 이론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고요, 개념적인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진로 교육이라는 게 다른 교과 과목과는 다르게 교육적인 프레임워크와 함께 실제 노동시장에서 어떠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느냐가 너무 중요한데요.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교육적인 프레임워크,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채용시장은 어떠한 형태로 AI가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체적으로 함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봐야 하는 문제는 제가 제목으로 썼다시피 AI 시대 진로 체험, 무엇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것입니다. 다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난 시간 동안 수집했던 이론적, 실증적인 데이터와 함께 현장을 적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지금 AI의 진로 교육인가? 그리고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어떻게 설계를 해야 되는 건가에 관하여 차례대로 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은 전체 세 가지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왜 지금 AI 진로 체험인가? 왜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딱딱한 내용일 수도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요. 실질적인 이론적인 프레임워크와 함께 노동시장에서 적용하고 있는 AI 산업이 어떤 형태인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고요. 마지막은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관심이 있는 부분일 거예요. 과연 어떻게 진로 체험을 설계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첫 번째 먼저 말씀드릴게요. 왜 지금 AI 진로 체험인가? 많이 궁금하기도 하고 반론이 들기도 하는 상황이긴 한데요. 그러면서도 우리 마음속에는 AI에 대한 적응보단 AI 그렇지, 중요하지, 해야 되겠다라는 어떤 다짐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얼마나 급하게 혹은 얼마나 중요하게 AI를 우리 진로 체험이나 진로 교육에 적용해야 할까요? 자, 이 데이터들, 지금 제가 보여드릴 데이터들은 작년까지 급하게 우리 국제적인 기관에서 그리고 저희 연구원에서 방출하고 있는 데이터들의 실증적인 데이터들입니다. 아마 여기 지금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선생님들이 체감하고 있는 내용을 숫자로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AI가 일으키는 어떤 이 세계의 변화는 단일한 현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세 가지 다른 층위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양적 변화입니다. 2025년부터 앞으로 5년간 새로 만들어질 일자리가 1억 7천만 개라고 하죠. 놀라운 일이죠. 하지만 반대로 없어지는 일자리도 9,200만 개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순증이긴 하지만 기존 일자리의 22% 정도는 재편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국내는 어떤가요? 저희 연구기관 조사에 따르면 AI 기업의 82%가
사람이 없다라고 답합니다. 이거는 좀 반증적이고 무슨 얘기인가 싶은데요. 이러한 변화하는 시대에 채용할 만한 인재가 없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질적 변화입니다. 좀 흥미로운데요. OECD는 2024년 연구로 보여줬는데 AI 영역은 직업이 사라지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의 재편의 형식으로 변화할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의사가 그동안 하던 일이 100가지라면 그중에 30가지는 AI가 대신해 줄 거고요. 70가지는 그대로 의사가 진행을 한다는 얘기이기도 하죠. 자, 이 점에서 오늘 전체 연수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을 좀 다뤄볼 텐데요. 직무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구조의 변화입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죠. 저희 진로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요. 하버드와 스탠퍼드 연구진에서 말합니다. AI가 신입 일자리를 집중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사무행정직이나 아니면 은행 창구와 같이 단순 업무하는 곳에서 대부분이 AI로 다 대체되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학교에서 어떻게 보면 노동시장으로 넘어가고 있는 그런 가장 중요한 트랜지션 기간 동안의 교육을 담당하는 우리로서는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준비시켜야 되는 학생들이 초기에 준비해야 되는 일자리 부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러면 이 초기 직무, 초급의 직무를 어떤 형태로 바꿔야 될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우리의 진로 교육이 현재 어떠한지를 한번 살펴보면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진로 교육이라고 하면 대부분 왼쪽과 같은 형태였을 겁니다. 자, 여기에서 AI 전문가가 될 수 있는 친구들을 먼저 뽑았을 거고요. 그 친구들 중에 AI에게 관심이 있는 친구, 자, 그러면 이리 와서 코딩을 배워보자.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 가보지 않을래? 이런 형태의 진학이나 진로를 교육하게 됐었던 거죠. 이게 틀린 거는 아니죠. 이런 부분이 없어질 수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전체 학생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매우 소수였을 거예요. 그래서 저희 연구진은 이렇게 오른쪽처럼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AI 특화 진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진로에 AI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요리를 지망하는 학생도, 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도, 디자이너를 지망하는 학생에게 또 모두 AI 진로 교육의 대상자라는 말씀입니다. 이들에게 AI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려는 일에 내가 하는 일이 AI 시대에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 탐색할 수 있는 교육을 해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AI 진로 교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단지 저희 연구진의 의견만은 아닙니다. OECD의 2025년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밑에서 보시면 좀 아실 텐데요. 제가 조금 짧게 써놓기는 했는데 AI에 노출되는 대다수의 근로자는 전문 AI 스킬이 아닌 AI 리터러시를 필요로 한다라는 문구가 OECD 보고서에 작성되어 있거든요.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서 연구를 진행을 하게 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파트. 지금 아까 OECD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 연구진의 연구 결과로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프레임워크를 말씀드릴 텐데요. 조금 지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좀 졸리는 시간과 맞물려 있어서 제가 앞에 없다고 잠깐 졸 수 있지만 눈을 다시 한번 크게 뜨시고 무엇을 설계할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어떻게 보면 어느 교수님의 지루한 강의 속에서 들었을 수도 있을 만한 사비커스의 4C 진로 구성 이론입니다. 이 진로 구성 이론은 변화하는 세계, 초연결 시대, 그 다음에 매우 불확실성이 강한 4차 산업혁명 이후의 핵심적인 진로 교육, 진로 상담 이론으로 두각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선생님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아주 간단합니다. 진로는 찾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다. 앞서서 작년에 저희가 진로
교육 포럼에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진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적인 특수성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의 나의 학습된, 나의 교육된 내용을 편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와 같은 맥락으로 학생의 어딘가에 있을지 모르는 직업을 발견하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 이야기를 써내려 가면서 자신의 진로를 구성해 보는 것이다 라는 관점이 어떻게 보면 사비커스의 진로 구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AI 시대에 특히 적합한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앞서서 2025년 세계경제포럼에서 발간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핵심 인재, 그다음에 노동력에서 요구를 하는 역량 자체가 39%는 모두 다 바뀔 거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은 이러한 환경에서는 올바른 직업 하나를 매칭해 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진로 교육에서의 변화를 통해서 이제 이 변화에 적응하는 역량을 키워주는 형태로 진로 교육이 방향성을 가져야 된다라는 내용이 훨씬 더 적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역량이 이 사비커스는 4가지 C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C가 뭐냐면 여기에서 보여주다시피 관심, 그다음에 통제. 저는 통제라는 말보다는 약간 조절이라는 말을 좋아하기는 하는데요. 어쨌든 이 맥락을 같이 보기 위해서 통제, 그리고 호기심, 그리고 자신감, 요 4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 관심이라는 것은 미래를 내 시간축에 올려놓고 보는 능력, 그러한 능력을 볼 수 있는데요. AI와 접목을 한다면 AI가 내 진로를 어떻게 바꿀까에 대한 전망을 할 수 있는 역량입니다. 자, 2번째는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통제, 조절의 능력인데요. 이거는 어떤 변화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주도적으로 어떤 설계하는 능력을 말할 거고요. 호기심이라는 거는 편견 없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고 편견 없이 세상을 넓게 탐색하는 능력일 텐데요. AI 영역에서는 AI와 다양한 진로의 접점을 폭넓게 염두에 보고 탐색하는 능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신감, 컨피던스에 해당하는 것은요, 실제로 해볼 수 있는 신념과 실행력에 해당할 거예요. AI 도구를 내 진로 분야에서 직접 활용하고 실제 산출물을 만들어냄이 이러한 자신감에 해당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뒷부분에 파트 3에서 제가 실제로 어떻게 진로 체험 프로그램으로 만들 건지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로 저희 연구진이 그동안에 저희 노동시장에서 어떻게 AI 분야의 인력을 모으고 있는지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하여서 나름대로의 진로 스펙트럼을 그려보았습니다. 자, 이 스펙트럼은 단순히 점으로 찍는 것보단 선으로 나타내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을 점이 아닌 선으로 표현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진로를 칸으로 생각하죠. 너는 어떤 부분을 잘하니까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좋겠어. 그래서 예를 들면 너는 개발자고 너는 기획자야. 그런데 AI 시대는 어떤 이러한 칸의 경계가 모호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펙트럼의 개념을 가지고 와서 이 AI 시대의 AI 진로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보고자 했습니다. 자, 먼저 위쪽에 보이는 것처럼 AI 스펙트럼의 3가지 어떤 특성을 한번 좀 살펴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연속성입니다. 이 연속성은 이 5가지 포지션이 분절적인 5가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 선 위에서 위치한다라는 내용이고요. 2번째는 생애 이동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 사람이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는 엔지니어일 수 있죠. 하지만 30대에는 디자이너가 될 수 있고요. 40대에는 그 디자이너에서 한 발 더 나아가 AI에다 자신의 어떤 전문적인 영역을 접목한 AI 플러스 X로 옮겨갈 수 있죠. 이 내용은 한국의 채용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관측된 패턴을 저희 연구진이 분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3번째는 중첩 가능성입니다. 중첩 가능성이라는 거는요, 한 사람은 엔지니어일 수도 있죠.
엔지니어이면서 동시에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얘가 프롬프트 엔지니어가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5가지의 포지션을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왼쪽 끝에 연구자인 리서처가 있습니다. 이 AI 원천 기술을 연구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저희가 2024년 상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우리나라 채용 시장에서 채용 공고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 그 전체 건수가 대략적으로 12,989건을 분석을 했을 때 여기에서 연구나 정책에 대한 직무를 나타내는 것은 0.3%에 불과합니다. 아주 적은 수죠. 그렇지만 거기다가 더군다나 이러한 연구직은 석박사의 어떤 학력을 요청하는 게 거의 60%에 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포지션은 어떤 학력 요구도 높고 실질적인 채용 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요도 되게 낮은 편입니다. 그 바로 옆에 엔지니어가 있습니다. 엔지니어가 어떻게 보면 지금 선생님들이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AI 분야의 진로, 직업과 가장 접목이 될 텐데요. 여기에는 구체적으로 그 직무를 3가지로 구분해서 연구진은 작성을 해보았는데요. 첫 번째는 AI 모델을 개발하는 걸 거예요.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어떤 AI 모델의 트랜스포메이션이 많이 발달되어 있던 그런 부분이 어떤 여기에 포함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터 분석, 데이터를 구축해 놓는 영역도 이 부분에 포함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머신러닝에 기반한 MLOps라는 것도 이 부분에 포함이 돼서 전반적으로 이 엔지니어 부분이 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머릿속으로 가지고 있는 개발자가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거고요. 하지만 놀라운 거는 이 분야에서 채용을 할 때는 학력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이제 제가 이 진로 체험 설계를 할 때 핵심적으로 다루어야 될 부분 중에서 하나를 포트폴리오로 짤 텐데요. 이 부분이 그 부분과 접목되는 부분입니다. 학력을 보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실제로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진로 체험에서 구성해 줄 것인지를 생각해 보는 게 중요한 영역입니다. 자, 가운데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 스펙트럼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디자이너 영역입니다. 세부 직무 영역에서 보면 이 디자이너 영역이 36.3%로 직무 수준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으로 채용 시장에서 수요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는 AI 분야의 제품을 기획한다든지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한다든지 UX 설계를 한다든 어떻게 보면 약간 개발직과는 떨어진 비개발적인 직무이기도 하죠. 그렇지만 기획과 소통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어떤 문과 성향이 강한 학생도 도전해 볼 수 있는 AI의 진로의 한 영역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나타낼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지금 그리고 여기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해당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AI 플러스 X, 저 같은 경우에 AI를 제가 가르치는 교육으로 가지고 온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이제 AI를 선생님들이 주로 사용하는 진로 체험으로 가지고 갈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이 직업군에, 이 직무 수준에 포함될 겁니다. 그래서 이 범주에는 AI 플러스 의료, AI 플러스 금융, AI 플러스 교육, 이런 어떤 자기의 스페시픽한 도메인에다 AI를 입혀지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상에서 보면 어떻게 이 부분의 직업군을, 직무 부분을 찾아내기는 좀 많이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조금 과소 추정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긴 하지만 이 10.4%도 적은 수치는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염두에 보아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은 시티즌 부분인데요. 이 채용 범주 자체는 아닙니다. 하지만 2025년에 국가 수준에서 발표한 인재 양성 방향에서 전 국민이 AI를 사용하는 이러한 그런 어떤 정책적인 방향성과 일치하는 영역이 어떻게 보면 이 영역이고요. 대신 이 숫자가 얘기를 하고 있죠. 국내 기업의 76.9%는 업무에 AI를 도입할 것이다.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뭘 얘기를 하냐면 이러한 AI 시티즌의 간접적인 수요를 숫자로 표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그 스펙트럼과 실질적인 데이터를 좀 접목시켜 가지고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채용 시장 보고서 내용이 진로 체험을 위한 어떤 교육적 프레임워크 위에 제가 딱 얹어놨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자, 서비스 첫 번째로 놀랍게 볼 수 있는 게 지금 디자이너 부분에 주황색 부분이 제일 많이 크게 나타나 있는데, 이게 앞서서 말씀드렸던 디자이너가 어떻게 보면 요 스펙트럼의 핵심적인 진로 영역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진로 프로그램을 짤 때 이 부분을 조금 집중해 봐야 되겠다라고 하는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면 연구 정책, 우리가 생각했을 때 AI를 만드는 사람보다 거의 120배 수준으로 많이 실제 노동시장에서 요구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숫자는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에서 원천 AI를 연구하는 학생이 필요하다라는 어떤 통념적인 정책 수준이 옳더라도 채용 현실에서는 좀 나름대로의 거리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이 AI가 좋다라고 하면 바로 수학 통계를 잘하는 학생들만 집중적으로 교육을 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영역으로 가지고 와서 확장시킬 수 있다라는 어떤 단서를 제공하는 통계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수치를 용합해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엔지니어와 디자이너의 통계 수치를 포함하면 89% 정도 되거든요. 거의 90%는 엔지니어와 디자이너 영역에서 그 포지션을 찾고 있다라는 내용이고, 이러한 포지션이 이러한 어떤 영역에서의 체험의 중심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AI 직무의 54%가 학력과 무관하다는 말씀을 앞서서 드렸었잖아요. 거기에서의 단서를 두고 고졸이든 혹은 전문대 졸이든 어쨌든 학력을 무관하게 해서 대기업이든 스타트업이든 AI 직무 채용 시 학위 대신 포트폴리오로 증명할 수 있는 진로 교육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이러한 세 가지의 시사점을 가지고 그 다음에 AI와 함께 진로를 좀 구성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그러면 이 AI 시대의 학생이 AI와 어떻게 진로를 구성해야 될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사비커스의 4C 전략과 함께 이 AI 시대에 왜 진로 체험을 다시 설계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AI 시대는 어떻게 보면 앞서서 우리 김민곤 센터장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선생님들이 하고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AI를 어떻게 잘 접목할 것인가,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 학생들은 어떤 위치에 포지셔닝을 할 것인가가 이 내용의,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의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 중에서 저는 오늘 학생의 위치를 먼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전통적인 진로 교육에서 학생은 어땠나요? 선생님이 가르쳐 주거나 선생님이 이런 거 해보지 않겠니? 저런 거 해보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하는 어떤 수동적인 소비자였죠. 하지만 이제 AI 시대는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AI와 대답하면서 자기 진로의 서사를 한번 작성을 해보는 어떤 휴먼 AI 커리어 코 컨스트럭션이라고 하는 내용을 바탕으로 진로 교육을 해봤으면 합니다. 오른쪽 을 한번 보시겠어요? 오른쪽 케이스를 보시면 구체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학생이 AI 이제 게임에 관심이 되게 많은 거예요. 게임이 좋아하는 학생이 AI에게 질문을 하겠죠. 나는 게임을 좋아하는데 AI 시대에 이 관심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을까? 진로가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AI가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향성을 설명해 줄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나는 수학 어쩌고 저쩌고 코딩하는 능력은 없고 어쩌고 저쩌고 생각을 하다가 그러면 디자이너 쪽은 실제로 뭘 만들 수 있어? 지금 나의 수준에서. 그러면 또 이렇게 AI가 얘기를 하다 보는데, 이러한 어떻게 보면 이러한 질문으로 학생과 AI가 이렇게 서로 소통을 하다가 방향성을 제시를 하게 되겠죠. 학생 스스로가.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학생은 스스로 주도적으로 자기 진로를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진로 체험 담당자 입장에서도 보면 이러한 영역이 어떻게 큰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도 아마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체험 프로그램에서 AI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많으실 텐데요. 단순히 그냥 AI 도구를 주면서 자, 써보기를 한 30분 동안 해보자 라고 해서 끝내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체험의 내용들, 그 다음에 어떠한 질문을 할 것인가,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어떻게 할 것인가, 체험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그거에 대한 디렉션을 주면서 학생과 함께 자신의 학생이 진로를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을 만드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원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AI에서 인공지능은 어떻게 보면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개의 포지셔닝에 모두 필요로 하다라고 생각을 할 텐데요. 오늘 아마 선생님들 자료 보내드렸던 마지막 자료에 보면 교육부에서 발표를 이렇게 같이 공유를 해주고 있는 신기술 교육부 첨단 신기술 고시 28개 세부 영역에 대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실 텐데요. 이 연구진에서 이 28개의 세부 영역과 앞서서 말씀드렸던 5개의 어떤 진로 포지셔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떤 형태를 나타내는지 그림으로 보였던 게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쪽에 오른쪽에 되어 있는데요. 인공지능은 이 모든 리서처나 그러니까 연구자부터 시티즌까지 전부 다 포함되는 유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모든 28개의 포지션이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AI 플러스 X라는 AI와 자기의 전문 영역을 접목하는 이런 부분인 것을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AI 분야의 진로라고 하면 AI 특화된 진로를 생각했을 는데 AI에 특화된 진로가 아닌 AI 모든 진로에서 AI가 업데이트 돼야 한다라는 어떤 이론적이고 실증적인 증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역이기도 하고요. 어떻게 설계를 할 것인가. 여기 선생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많이 관심 있는 분야이기도 하면서 또 혹시 제가 실망을 드리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한 가지 조금 넓은 마음으로 좀 살펴주셔야 되는 게 저희도 아직 요거를 만들어가고 있는 단계라서 완성품은 12월에 저희가 연수 때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이러한 어떤 큰 틀을 가지고 저희는 AI 진로 모델을 구축하려고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도 실제 현장에서 AI를 활용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선생님들 체험 프로그램에 AI를 접목한다면 적어도 이러한 원리, 어떤 이러한 구성, 이런 프로그램은 원칙은 좀 지켜주셨으면 하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체험을 설계할 때 의식적으로 피해야 되는 3가지 함정이 있습니다. 그 함정을 피한 자리에 이 3가지 원칙을 넣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AI에 특화된 진로 교육이 아니라 모든 진로에 AI를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입니다. 먼저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AI 잘하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게 AI 진로 교육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리를 지망하는 학생도요. 그리고 간호사를 지망하는 학생도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 학생도 AI 진로 교육의 대상자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2번째는 진로 체험이 단순히 직업과 매칭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로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앞서서 이론적으로 말씀드렸던 사비커스의 4C 모델을 가지고 온다면요. 우리가 체험으로 길러내야 되는 거는 너는 A 직업이 맞겠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으로 확정해 주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읽어내는 관심, 주도적으로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조절력, 통제력, 그리고 넓게 탐색할 수 있는 호기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신이 해보는 자신감, 이 4가지 역량을 길러주는 게 어떻게 보면 AI 진로 교육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은 단순히 지식을 AI를 어떻게 쓴다라는 지식을 가르쳐 주는 것이 아니라 이 AI를 사용해서 체험적인 역량을 구축하는 것이죠. 이게 보면 OECD 디지털 에듀케이션 아웃룩 2026년에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게 단순히 기술만 가르쳐 주지 말고 체험을 해야 된다는 게 성과와 학습의 불일치가 심각했다라는 내용인데요. 우리 모두가 어떻게 보면 짐작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AI 도구를 쓰면 과업의 수행 성과는 올라가지만 실질적으로 학습은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AI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우리의 지식이나 능력이 늘어나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분명 체험이 들어가야 될 거고요. 이 체험뿐만 아니라 체험과 체험 후에 학생의 성찰이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 핵심 원칙으로 두었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5가지 원리를 제안해 드릴 텐데요. 이 3가지 원칙, 앞서서 말씀드렸던 AI에 대한 전 분야의 진로에서의 AI의 업데이트라든지, 그 다음에 요게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요. 적응적인 어떤 진로 역량을 채워야 된다는 거, 체험과 성찰이 가미돼야 된다는 거와 함께 5가지의 원리를 얘기를 해줄 텐데요. 먼저 학생의 진로 관심사에서 출발해야 된다는 거고요. 체험과 함께 성찰이 순환되어야 되는 구조로 체험 프로그램이 짜져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학력이 혹은 졸업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그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 그거를 대변할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이 내용을 포함할 수 있을 것이고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어떤 5가지의 어떤 스펙트럼 속에서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어떤 진로 영역을 선택할 수 있고 자신의 역량을 만들어 갈 수 있고 또 이 내용을 통해서 자신의 진로나 어떤 진학과도 연결을 해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인간 역량을 분명히 강조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가 유튜브에서 봤던 의미 있는 짤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우리 김혜란 작가가 손석희 앵커랑 인터뷰하는 장면 중에서 AI가 없고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혹시 보셨을까요? 뭘까요? 그 내용이 뭐였었냐면 제가 넘겨야 되는데 바로 망설임이었어요. 망설임이 주는 어떤 미가 인간에게는 있고 AI에게는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이런 어떤 재밌는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와서 아이들 스스로 AI가 아닌 인간인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를 한번 성찰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중요한 영역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장에서 꼭 짚고 가야 되는 것이 여기에 하나 놓았는데요. 그거는 정확한 정답을 주려고 노력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AI 엔지니어가 제일 좋다. 혹은 디자이너가 많이 뽑으니까 네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어떤 단정적으로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AI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스펙트럼 안에서 언제나 움직일 수 있고 중첩될 수도 있다라는 어떤 철학적인 마음을 가지고 진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또 말씀을 드렸던 앞에서 하는 4C 모델을 대응하는 4개의 진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았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AI 세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비커스가 얘기를 하고 있는 관심 영역이 이 부분에 포함이 될 텐데요. 학생이 AI가 직업 세계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생이 자기가 관심이 있는 직업이나 자기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어떤 영역에서 AI는 어떻게 활용될 것인가에 대한 이해를 하는 거죠. 선생님들 딱 이 순간에 질문이 생기죠. 요새 애들은 하고 싶은 게 없대요. 흥미가 없다고 말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AI를 접목하라고 말하겠어요? 어떻게 보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AI와 함께 얘기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선생님들이 먼저 질문을 해볼 수 있는 영역이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2번째 단계는 스펙트럼 탐색입니다. 앞서서 보여드렸던 5개의 스펙트럼이 있었잖아요. 연구자에서 시작해서 시티즌까지 끝나는 그 스펙트럼을 학생들과 함께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과연 AI를 개발할 수 있는 연구자가 좋을 건지 아니면
AI를 범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시티즌이 좋을 건지 선생님들이 좀 더 얘기를 하면서 진행해 볼 수 있는 시간일 것 같기도 하고요. 세 번째 단계에서는 어떤 진로 설계이면서 호기심의 단계이기도 합니다. 자기가 선택한 포지션이 실제 어떤 직업군에 있는지, 어떤 진학의 요건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단계일 것 같고요. 마지막은 실행이면서 공유의 단계이면서 아까 4C 모델에서는 자신감과 자신감에 해당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이 AI 도구를 직접 활용해서 자신이 관심 있는 영역에서의 산출물을 한번 만들어 보는 내용이고요. 그 산출물에 선생님이 함께 학생은 발표를 하고 선생님이 피드백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학생은 자신의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이러한 앞부분의 1, 2단계를 중학교 수준에서 뒤쪽에 3, 4단계를 고등학교 수준에서 개발해 보려고 연구진이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요. 개발자들과 그리고 이제 학교 선생님들과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이제 선생님들이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이러한 핵심 원리를 가지고 선생님들이 지금 하고 있는 진로 체험 프로그램에 AI를 함께 접목을 한다면 적어도 설계 단계에서는 이러한 A 컬럼에 들어있는 6가지 그리고 운영 단계에 있는 5가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내용들이 지금 하고 있는 영역에서 거의 완성되어 있는 센터도 있을 것이고요. 시작하는 단계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넘어가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각각의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전반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론과 그다음에 학술적인 실증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었고요. 요거는 참고사항으로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진로 체험 프로그램과 AI 과연 어떠한 테이크홈 메시지가 있을까를 생각을 해서 말씀드렸던 건 핵심 원리와 연결이 됩니다. 이 3가지인데요. 기존의 진로 교육이 지향했던 AI 특화가 아니라 AI에 재능이 있는 학생들을 위한 AI 진로 교육이 아닌 모든 진로의 AI의 업데이트다라는 거를 좀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는 진로 교육을 통해서 꼭 직업을 매칭시켜 주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진로를 구성할 수 있는 어떤 4가지의 역량을 키워주시는 진로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방향성을 제시해 드렸고요. 마지막으로는 AI라는 것을 단순 지식이 아니라 체험과 성찰을 통해서 스스로의 진로에 대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주는 어떤 산출물을 증거로 남길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이었으면 좋겠다. 3가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